결혼 40주년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이수진 여사는 남편 박민혁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평소 그답지 않은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듯했다.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 안 일담한 신문 뭉치 밑에서 나온 것은 자그마한 연분홍색 손수건이었다. 곱게 접힌 손수건 귀퉁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에게서 그것도 이렇게 노골적인 여자의 흔적이 발견되다니. 여보,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어나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민혁은 아내의 심상치 않은 기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 내민 손수건을 본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거 오늘 버스에서 누가 놓고 내렸나 보더라고. 주인 찾아주려고 일단 가져왔지. 민혁의 대답은 너무나 빨랐고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직감이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할 때면 늘 눈동자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 그의 모습이 꼭 그랬다. 입계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버스에서요. 수진은 더 이상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편이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진 뒤였다. 한번 싹을 틔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지난 몇 주간 남편의 사소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년퇴직 후 집에서 소일거리나 하던 민혁이 언제부터인가 매주 목요일이면 어딘가로 외출하기 시작했다. 평소 옷차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젊은 시절에나 입던 색깔의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 모양까지 신경 써서 다듬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의 옷깃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때마다 수진은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남편의 얼버무리는 대답을 그저 흘려들었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그만의 작은 사교 활동 일련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하나하나 의심의 조각들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날 밤 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자리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다. 설마 정말로 우리 민혁 씨가 고개를 저어보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그녀는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서 서성였다. 어제 입었던 셔츠는 이미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은 뒤였다. 그는 유난히 꼼꼼하게 셔츠를 고르더니 결국 밝은 하늘색 셔츠를 꺼내 입고는 거울 앞에서 한참이나 머리를 매만졌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생경해서 수지는 차마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오늘 어디 가세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역시나 모호했다. 응,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늘 그랬듯 얼버무리는 대답이었다. 민혁은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지는 창가로 다가가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들떠 보였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설렘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오랜 친구인 강유라를 만났다.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하는 것이 그들의 오랜 일과였다. 유라는 수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다. 어머, 수진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40년 지기 친구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었다.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유라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집요하게 캐물었다. 나한테까지 숨길 거야 쏙. 시원하게 말해봐. 뭔데 그래? 결국 수지는 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수상한 외출, 변해버린 옷차림,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어제 발견한 립스틱 묻은 손수건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라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머머, 수진아, 요새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더니만. 너희 집 영감님도 설마. 유라의 말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더라고. 은퇴하고 시간은 많아지는데 마누라는 이제 여자로도 안 보이고. 그러니 밖으로 나도는 영감들이 늘었다고. 조심해야 한다. 수진아, 친구의 걱정, 어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남편의 얼굴이, 그리고 그 낯선 손수건의 주인이 누구일지에 대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데 설마 정말로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도 남편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귀가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의 옷에서는 그 정체 모를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수지는 또다시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며 홀로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며 정치 뉴스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며 날씨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수진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남편에 대한 낯선 불신감이었다. 여보, 어제 많이 늦으셨더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혁은 신문에서 잠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지는 또다시 포착했다. 아, 응.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얘기가 좀 길어져서 미안하오, 걱정했겠구려. 또 그 대답이었다. 친구들.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기에 매번 이렇게 늦는단 말인가?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식사를 마친 민혁이 서재로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그의 지갑으로 손을 뻗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이 낯설고 혐오스러웠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영수증 몇 장과 낡은 가족 사진, 그리고 현금 몇만 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실망감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자 수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오늘도 정말 멋지셨어요. 민혁 씨, 다음 주 목요일 그때 또 뵐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제게. 여자의 글씨체였다. 그것도 아주 젊고 발랄한 느낌에 마지막에 그려진 작은 하트 모양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지갑을 놓칠 뻔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황급히 쪽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 쑤셔넣고 지갑을 덮은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달아나다시피 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제이라니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오후 수진은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같으면 시시콜콜한 안부나 물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나와 제대로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은 금세 어머니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결국 수진은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잦은 외출, 낯선 향수 냄새, 립스틱 묻은 손수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견한 의문의 쪽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엄마, 설마 아빠가 바람이라도 피우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은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렇게 단정짓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을 수는 없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아빠는 평생 엄마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잖아요. 갑자기 그러실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애써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혹시 아빠한테 직접 여쭤보셨어요? 아니, 용기가 나지 않더구나. 만약 정말이라면 그걸 내 입으로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아빠한테 슬쩍 떠볼까요? 아니다. 네가 나설 일은 아니야.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엄마, 혹시 아빠가 요즘 새로 산 물건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면 휴대폰을 유난히 자주 보신다거나 뭔가 평소랑 다른 행동들이요. 서연의 말에 수진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최근 민혁은 새 옷을 몇 벌 사입었다. 평생 옷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골랐다며 자랑까지 했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예전에는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설정해 두었다. 비밀번호요? 아빠가 언제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셨어요? 딸의 눈이 동그래졌다. 한 달 전쯤부터인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서연은 이제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도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혹시 아빠 휴대폰 비밀번호 뭐로 해놓으셨는지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요. 글쎄, 그런 걸로 해놓을 사람이 아닌데.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혼자 계실 때 휴대폰 보면서 웃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민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혼자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 친구가 웃긴 사진을 보내줘서 라며 얼버무렸었다. 엄마,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아빠가 그동안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잖아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커피숍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속단하지는 마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아빠가 또 외출하시면 그때 제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행이라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딸과 함께 미행한다는 생각에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되기까지 일주일은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수지는 남편 박민혁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혁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가 웃으면 왜 웃는지, 그가 침묵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끊임없이 그의 속을 떠보려 애썼다. 드디어 약속의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며칠 전 새로 산 듯한 남색, 재킷의 베이지색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넥타이까지 꼼꼼하게 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도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응. 오늘은 좀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민혁은 수진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자마자 수진은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아빠 방금 나가셨다. 우리 30분 뒤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모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어두운 색 옷차림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는 듯 평소보다 더 밝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늘 타는 시내, 방향버스가 도착하자 모녀는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탔다. 다행히 민혁은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수진과 서연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버스가 시내 중심부에 도착하자 민혁이 내렸다. 수진과 서연도 황급히 따라 내렸다. 민혁은 익숙한 듯 번화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고 모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 틈에 섞여 남편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수진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얼마쯤 걸었을까? 민혁은 지난번에 수진이 혼자 미행했을 때 보았던 그 꽃집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 봐. 엄마. 아빠 또 꽃집에 들어가셨어. 서연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꽃이라니. 도대체 누구에게 주려는 걸까? 잠시 후 민혁은 지난번보다 더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분홍색과 붉은색 장미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꽃다발이었다. 그는 꽃다발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모녀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지난번처럼 백화점이 아닌 조금은 낯선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다. 약 10분쯤 더 걸었을까. 민혁은 낡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상가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건물 입구에는 청춘문화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화센터. 수진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혁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일단 우리도 따라 들어가 봐요. 서연의 말에 수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센터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여러 개의 강의실,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그중 목요일 오후 2시 시니어 모델 워킹 교실이라는 안내문이 유독 눈에 띄었다. 수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다. 저 혹시 박민혁 씨라는 분이 여기 다니시나요? 젊은 여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민혁 회원님 말씀이시죠? 오늘 시니어 모델 워킹 교실 수업 있으셔서 아마 2층 연습실에 계실 거예요. 시니어 모델이라니.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평생 모델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 그것도 이런 곳에서 워킹 연습을 한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모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연습실이라고 적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음악 소리와 함께 구령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허리 펴시고 당당하게 서연이 먼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에게 손짓했다. 수진도 떨리는 마음으로 문틈 사이로 연습실 안을 엿보았다. 넓은 연습실 안에는 10여 명의 중년 남녀들이 밝은 조명 아래 줄을 맞춰 워킹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에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워킹을 하고 있는 박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들고 있던 꽃다발은 연습실 한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연습을 지도하던 강사로 보이는 늘씬한 중년 여성이 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민혁 씨, 아주 좋아지셨어요. 이제 표정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면 완벽하겠는데요. 여자는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고 민혁도 멋쩍은 듯 웃으며 그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여자
혹시 아빠 지갑에 있던 쪽지의 제이 아닐까?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니어 모델 교실이라니. 이것이 남편의 비밀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숨겨왔던 것일까? 그리고 저 여자 강사와의 다정한 모습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꽃다발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지갑 속 쪽지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수진과 박소연은 한동안 말없이 연습실 안 풍경을 지켜보았다. 박민혁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진지하게 워킹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고 때때로 다른 수강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의 표정은 수진이 최근 몇 달간 집에서 보아왔던 무기력하고 어두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은 사람처럼 생기가 넘쳤다.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왜 나한테는 숨겼던 걸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안도감보다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자신에게 이토록 중요한 변화를 비밀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다. 연습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연습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수진과 서연은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민혁도 땀을 닦으며 연습실에서 나왔다. 그는 아까 그 여자 강사와 함께였고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꽃다발을 집어들어 그 여자에게 건넸다. 지우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거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지우 씨라고. 제이가 혹시 저 여자 이름이었나?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한지우라고 불린 여자는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다. 어머, 민혁 씨, 뭘 이런 걸 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꽃향기를 맡으며 민혁에게 고맙다는 듯 눈웃음을 쳤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특별한 사이처럼 보였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혁과 한지우는 물론 복도를 지나던 다른 수강생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모녀를 쳐다보았다.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수진이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리고 서연이까지.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고요? 수진은 싸늘한 목소리로 한지우를 쏘아보았다. 한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혁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이 황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저희 나가서 이야기해요. 다른 분들도 계신데. 하지만 수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나가서 뭘 더 이야기해. 다 봤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젊은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있었던 거냐고. 저 꽃다발은 또 뭐고. 당신 지갑에서 나온 그 쪽지도 이 여자한테 받은 거지. 안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지금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우 씨는 그냥
여기 모델 교실 강사님일 뿐이라고. 내가 지금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매주 이 여자 만나러 온 거, 나한테 거짓말한 거, 그게 다 오해란 말이에요. 엄마, 제발 아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수진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그때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정말 오해십니다. 저와 박민혁 회원님은 그냥 강사와 수강생 관계일 뿐이에요. 오늘 꽃다발은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께 드릴 거였는데 민혁 회원님께서 잠시 맡아주신 것뿐이고요. 다른 분이요. 그게 누군데요? 수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혁 회원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하니 우리 일단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하자. 결국 수진은 민혁과 서연 그리고 한지우까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민혁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민혁이 시니어 모델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약 석 달 전부터였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있던 그에게 우연히 문화센터 전단지를 본 친구가 함께 해보자고 권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번 경험해본 모델 워킹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만한 실력이 될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 당신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다음 달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결혼기념일 이벤트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델 교실 회원들 몇 명이랑 같이 당신을 위한 작은 패션쇼를 열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했던 거고, 지우 씨는 그 연습을 도와주는 강사님이시고, 한지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네, 사모님. 민혁 회원님께서 사모님을 정말 끔찍이 생각하세요. 매번 연습 때마다 사모님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설레어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꽃다발도 사실 저희가 연습 때 소품으로 쓰려고 준비했던 건데 민혁 회원님께서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않느냐면서 직접 사오신 거예요. 잠시 저한테 맡기셨던 거고요.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신은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를 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지갑 속 쪽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늘도 정말 멋지셨어요. 민혁 씨, 다음 주 목요일. 그때 또 뵐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제게. 그럼 혹시 이제라는 분도 이 모델 교실에 계신 분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과 한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런 분은 없는데.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그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당신 지갑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쪽지를 본 민혁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한지우 역시 쪽지를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
이건 제 글씨체가 아닌데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 중에는 이니셜이 지이신 분은 안 계세요. 상황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모델 교실의 비밀은 풀렸지만 의문의 쪽지와 제이라는 인물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박민혁은 정말 아내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을까? 이수진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카페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이수진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모델 교실 이야기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쪽지의 존재는 명백히 다른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었다. 여보, 이 쪽지에 대해서는 정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절망감에 가까웠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정말이야. 나는 저 쪽지가 왜 내 지갑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제이라는 사람도 누군지 전혀 몰라. 믿어줘.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한번 거짓말을 했던 남편의 말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한지우 강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민혁 회원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저희 모델 교실과는 정말 아무 관련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곳에서 생긴 오해는 아닐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바꾸려 시도했다. 아빠, 그럼 그 모델 교실에서 준비하시는 결혼기념일 이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엄마한테 작은 패션쇼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벤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료 시니어 모델들은 40년 전 수진과 민혁이 처음 만났던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패션 변천사를 보여주는 특별한 런웨이를 기획하고 있었다. 각 시대별 의상을 입고 그 시절의 음악에 맞춰 워킹을 하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혁이 직접 수진에게 바치는 시, 낭송과 함께 40년 전 프로포즈를 재현하는 깜짝 순서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워킹 연습뿐만 아니라 의상 준비, 음악 선정, 그리고 저 시 낭송 연습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한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수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꽃다발은 정말 소품이었고요. 원래는 마지막 프로포즈 장면에서 당신에게 줄 꽃이었는데 오늘은 연습 때 쓰려고 미리 준비했던 거고 지우 씨가 잠깐 보관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야기를 들을수록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말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 제이라는 인물과 의문의 쪽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남편이 두 가지 비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모델 교실과는 별개로 또 다른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엄마, 일단 아빠 말씀은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벤트 정말 멋진데요. 서연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 역시 완전히 의욕을 거둔 표정은 아니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모델 교실 이야기는 믿을게요. 하지만 이 쪽지는요,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민혁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정말이야. 수진아, 나는 결백해. 저 쪽지는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선가 모르는 사이에 지갑에 흘러 들어간 걸 거야. 장난이라고요. 이렇게 애틋한 내용의 쪽지가, 그것도 하트 표시까지 그려진 게 단순한 장난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수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고, 민혁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영과 한지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진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민혁은 간간히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진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남편의 이벤트 계획은 감동적이었지만 그 감동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제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남편은 정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나를 위한 이벤트와 또 다른 여자를 위한 비밀스러운 만남.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수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갔다. 이대로 포기하고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 그녀는 남편 서랍에서 보았던 다른 물건들을 떠올렸다. 연극 대본처럼 보였던 종이 뭉치, 그리고 새 것처럼 반짝이던 반지. 그것들은 또 무엇이었을까? 모델 교실 이벤트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서재로 향했다. 어제 카페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준 이후 남편이 혹시 다른 증거들을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 여전히 그 연극 대본 같은 종이 뭉치와 반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 수진은 종이 뭉치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청춘 로맨스라는 제목의 짧은 희곡 대본이었다. 대사 곳곳에는 민혁의 글씨로 보이는 메모와 함께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남자 주인공의 대사에는 유독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표현들이 많았다. 이걸 정말 모델 교실 이벤트 때 낭송하려고 했던 걸까? 하지만 대본의 내용과 시니어 모델 패션쇼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반지. 민혁은 그 반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일까? 혹시 제이에게 주려던 선물은 아니었을까? 수지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왔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나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친구 강율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유라라면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이 만들어낸 오해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